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우 사이언스 TV의 정인성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이론화학 평형상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평형상수가 뭔지 이해하기 전에 화학에는 여러 가지 반응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이러한 반응이 있네요. 수소와 요오드가 만나서 두 개의 요오드와 수소가 된다. 이런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두 개의 요오드와 수소가 다시 수소와 요오드로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결합을 할 수도 있고 다시 분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반응물이 생성물이 될 수가 있고 생성물이 다시 반응물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러한 반응을 두 번 써주기보다는 한 번에 표현해 볼 수도 있어야 되겠죠. H2 플러스 I2가 두 개의 HI가 되는데 한 번은 이렇게 갈 수가 있고 또 생성물이 다시 반응물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돌아올 수 있다라고 씁니다. 자, 이렇게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고 생성물이 반응물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반응을 우리는 되돌아올 수 있는 반응이다 라고 해서 가역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이 가역반응을 쓸 때는 동시에 화살표를 양쪽으로 이렇게 써주지만 반응물이 생성물이 될 때 그때의 반응을 우리는 똑바로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해서 정반응이다라고 하고 반대로 생성물이 다시 반응물로 되돌아올 때는 거꾸로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해서 역반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반응과 역반응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가역반응일 리는 없겠죠. 어떤 것들은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기는 하지만 생성물이 다시 반응물로 될 수가 없는 반응도 있습니다. 자, 여기 이런 것처럼 H2O2 과산화수소가 되겠네요. 과산화수소는 물과 산소로 분해는 되지만 물과 산소가 만났다라고 해서 다시 과산화수소로 되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한쪽으로 즉 정반응으로만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해서 이것은 가역반응이 아니다. 한국어로는 비가역반응이라고 하지만 일본에서는 아니 불자를 써서 불가역반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학반응에는 되돌아올 수 있는 가역반응과 되돌아오지 못하는 불가역반응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가역반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반응물과 생성물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반응물과 생성물이 동시에 존재하는 공존 상태니까 우리는 평형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언젠가는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려고 하고 생성물이 또 다시 반응물이 되려고 하니까 계속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접점에서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평형 상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평형을 우리는 화학적인 평형이다라고 해서 화학평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화학평형의 정의를 살펴보시면 화학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져서 겉보기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수소와 요오드가 합쳐져서 결합되는 정반응의 반응의 속도를 V1, 반대로 요오드와 수소가 다시 분해가 되어서 수소와 요오드로 바뀌는 변화의 속도를 우리는 V2, 역반응의 속도를 V2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V1과 V2가 같아질 때가 우리는 화학 평형 상태, 즉 전체적인 H2, I2의 양도 그대로고 요오드와 수소의 양도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반응 속도가 같으니까 내가 준 만큼 받아오게 되니까 전체 양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겠습니다. 속도다라고 하는 것은 반응물의 농도에 비례하니까 수소의 농도와 요오드의 농도의 곱에다가 속도상수를 넣어줘야 되겠죠. 이때 속도상수는 우리 요때의 속도를 나타내는 상수다라고 해서 K1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에 역반응의 반응 속도를 V2다라고 했을 때 우리 생성물은 요오드와 수소가 될 테니까 요오드와 수소의 농도에다가 앞에 개수가 2가 있으니까 여기에 제곱을 같이 붙여주겠습니다. 그만큼 양이 많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때 반응 속도를 결정하는 속도상수 K다라고 하는 것은 위의 것과 다르니까 이렇게 K2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개의 속도가 같아질 때가 바로 화학적인 평형이 이루어지는 때니까 그때의 조건을 찾기 위해서 이 식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식을 같다라고 놓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정리가 자, 여기서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화학자들이 정한 정리 규칙에 따라서는
반응물의 농도를 분모로 보내고 생성물의 농도를 분자로 놓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했을 때 H2의 농도와 I2의 농도 분의 HI의 농도의 제곱이다라고 하는 것은 K2분의 K1 둘 다 상수가 되니까 이렇게 나온 전체 값도 당연히 상수가 되겠죠. 이때의 상수를 우리는 K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도가 어떻게 달라진다라고 하더라도 이 평형 상태일 때의 조건이다라고 하시면 항상 K라고 하는 동일한 상수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온 상수 K를 우리는 평형일 때의 상수다라고 해서 평형상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평형상수는 농도가 달라진다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값을 가집니다. 그러면 이 평형상수는 언제 달라지느냐? 반응 속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농도도 있었지만 또 온도도 있었죠. 그래서 온도는 여기 식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도가 달라졌을 때는 이 식의 조건이 맞기 때문에 항상 이 평형상수 K의 값이 일정해야 되지만 온도가 달라진다고 하면 이 식에서는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온도의 값이 달라지게 되면 이 상수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하시면 항상 이 평형상수의 조건은 일정한 값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때는 농도를 나타내니까 농도를 나타낼 수 없는 고체 양이 들어온다라고 하시면 화학식에서 제해 주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자, 석탄, 고체와 이산화탄소가 만나면 일산화탄소로 바뀔 수가 있다. 하지만 가역 반응이다 라고 한다라고 하셔서 여기에서의 모습을 우리는 화학 평형 상태로 나타낸다 라고 하면 이렇게 나타낸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래의 식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낸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탄소의 농도, 즉 석탄의 농도다 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는가 이렇게 따져봐야 됩니다. 고체인데 고체는 어디에 녹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기체라고 해서 뭐 분포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농도다 라고 얘기한다라고 하시면 뭔가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평형상수로 나타낼 때 이런 석탄과 같은 고체의 값은 제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대로 표현해 보시면요. 자, 이렇게 고체는 제외하고 이산화탄소의 농도 분의 일산화탄소의 농도의 제곱이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게 정확한 평형상수의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화학적인 평형에서 어떠한 조건을 만족하는지 따지기 위해서는 이런 화학평형상수를 우리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화학평형상수를 이야기할 때는 반응물의 농도분의 생성물의 농도고 그리고 개수를 지수에 써주셔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나요. 그럼 우리 안녕!